네, 추신남 2부 시작할게요. 8번째 기사부터 볼게요. GS 칼텍스에 관련된 기사네요. 미래 모빌리티 속도 낸다. GS 칼텍스는 그냥 우리가 정유회사 아닌가? 근데 미래 모빌리티라니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자, GS 칼텍스 미래 모빌리티 속도를 낸다. 롯데 렌탈 카시어링 자회사 그린카 지분 10% 확보했고요. 택배, 스마트 보관함, 카페 등 주요소를 유통 플랫폼이죠. 모빌리티 허브로 간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요 내용 볼게요. GS 칼텍스가 롯데 렌탈 자회사인 카시어링 업체 그린카와 손잡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에 나섰다. GS 칼텍스는 최근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전략을 세우는 한편 모빌리티, 공유경제, 핀테크 관련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신성장 동력 발굴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표를 볼게요. 자, 우리는 그냥 주요소라고 생각했는데 그린카, 롯데 렌탈과 협력해서 전기차, 카쉐어링 등 모빌리티 허브를 만들려고 하고 SK에너지의 똑같은 주요소죠. 주요소 택배인 홈픽, 스마트 보관함, 큐브 등 주요소는 전국에 다 있잖아요.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소 부지를 활용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거죠. 오빈과는 주유소 지정, 요금 사전 결제, 스마트 주유소를 하려고 하고 카닥과는 고급형 편의점, 카페를 결합한 주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등 제가 늘 말씀드리죠. 편의점이 됐건 주유소가 됐건 우체국이 됐건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플랫폼은 지금 이 상태로는 그냥 단순히 편의점이고 주유소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활용해 어떤 사업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제안해 주시고 이러한 관점으로 지원 동기 써주시면 굉장히 큰 차별화가 되겠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9번째입니다. 매장 아닌 집에서 옷 입어보고 산다라고 하는 패션 산업에 관련된 기사죠. 이거는 예전에 또 역시 제가 아마존 소개시켜드리면서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2017년도에 말씀드렸던 거죠. 매장 아닌 집에서 옷 입어보고 산다. 패션 대기업들 뭐 한다? 홈피팅 서비스 한다. 한마디로 뭐예요? VIP 고객을 위한 홈피팅 서비스 되어 있는데 매장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집에서 옷을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온라인 쇼핑의 중요도가 커지면서 O2O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삼성물산 패션 부분 굉장히 어렵죠. 지금 SSF샵 홈피팅 서비스를 마련했다. 뭔데? 이 서비스는 고객이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선택을 해 해당 상품의 사이즈와 색상을 최대 3개까지 배송을 해줘. 고객이 직접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착용 후에 원하는 상품 결정하고 나머지 2개는 판품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VIP 회원에게만 제공된다는 거죠. 저 또한 홈쇼핑에서 옷을 살 때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사이즈 2개를 사요. 2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입어보고 하나는 반품을 하는 그런 건데 미국에선 당연히 예전부터 있었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구독경제라고 해요. 구독경제.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즉 이제 사람들이 공유경제를 넘어서 구독경제라고 해서 내가 어디에 가입을 하면은 그쪽에서 내가 관리해야 될 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줘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선택해. 아닌 건 반품해도 돼.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지금은 VIP 고객을 위해서만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만 옷을 사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됐을 땐 구독경제로 빼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런 혜택 서비스를 줘야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지금 패션업도 지금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LG전자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집안 어디에 둬도 어울리는 가전 같은 가구라고 했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집안 어디에 둬도 어울리게 가구 같은 가전이 새 트렌드다. 가전 같은 가구라고 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가구 같은 가전입니다. LG전자 융합 디자인 마케팅 오브제라고 보셨죠. 시그니처와는 조금 더 다른 겁니다. 오브제라고 하는 것은 주거 트렌드에 맞춰서 어디에 둬도 어울리는 가전을 콘셉트로 LG 오브제를 출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제는 집안 어디에 둬도 주변과 어우러지는 융합에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고 설명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되건 가전 시장도 저가 가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고급 가전을 선보이는 삼성과 LG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차별화될 수 있을까? 즉 그냥 가전은 가전, 가구는 가구가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제 융합시키자는 거죠. 야, 가구 같은 가전을 만들자. 그래서 진짜 인테리어를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 가전으로서 인테리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서도 어떤 TV를 만들었냐면 텔레비전이 항상 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꺼져 있는 화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그림을 걸을 수 있는 액자 같은 그런 걸 낼 수도 있게끔 하는 그런 TV 브라운관을 만들고 있죠.
즉 가전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이쪽에 있어서의 어떤 해결 과제라고 한다면 굳이 이 가전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코의 기능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트렌드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구업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전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의 새로운 공장이 지어졌죠. 이거는 뭐 하이닉스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 텐데 미세공정 설비 20조 투입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여기에 보시면 삼성과는 다르게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자, 이번 생산 라인에는 4세대 첨단 미세공정 EUV 전용 공간이 별도 조성된다. 이거는 장비 가격이 대당 1,500억 여원에 이를 정도로 비싸지만 이것을 갖고 와야 생산 원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중국이 계속적으로 따라오니까 하이닉스가 중국을 따돌릴 수 있는 거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통해서 단가를 줄이겠다는 거죠. 원가를. 그 다음에 그래서 중국 쪽에서 아무리 가격을 추가 하락하더라도 하이닉스는 비용 절감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천에 그다음 중국의 다른 어떤 공장들과 달리 어떤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디램,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로 이어지는 반도체 삼각 성장축을 구축해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때 어떻게 대비하겠다. 즉 당연히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뭔가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파악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하이닉스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볼게요. 소확행입니다. 치약이 1만원 넘어도 지갑을 연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시대에 치약이 1만원 넘어도 지갑을 연대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프리미엄 치약 소비가 급증했다. 올리브영 올해 매출 63%가 늘어났는데 이만트도 이태리 명품 마비스 판매, 아모레 LG 등 중국 시장도 공략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H&B 스토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내외 고급 치약이 소개되면서 프리미엄 치약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뭐 소확행 시대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 당연하죠. 요즘 소비 트렌드는 내가 필요 없는 거는 굉장히 많이 아끼고요. 나한테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구매하는, 아무리 비싸도 구매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또 LG전자 기사가 이번 주 굉장히 많았네요. 자, LG전자 로봇과 자율주행용 AI 집중 투자한다. 연구개발 조직을 대폭 확충한다. 지능 높아진 2019년형 신규 공개. 명령 인식을 넘어서 고객의 제안까지 할 수 있는 거고 내년부터는 가전 제품에 탑재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LG전자가 자사 AI 시스템인 LG ThinQ 있죠. 여기에 음성 명령 수행 이거 해 저거 해를 넘어서 오히려 이용자에게 유용한 서비스까지 제안하는 기능, 이게 진짜 AI겠네요. 이걸 추가하며 내년을 겨냥한 AI 진화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이 회사는 가전에 AI를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로봇과 자율주행 등에서도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조직 개편에서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볼게요. 예를 들어서 AI가 고객의 세탁, 세제 활용 패턴, 날씨 등을 학습했다가 제품을 더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 통세척을 해드릴까요? 를 제안하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LG전자 입장에서는 요거죠. 가전 등에 적용되는 AI 서비스의 기능을 확대시키겠다.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에서 AI 기능 활용 확대하겠다. AI 사업 확대를 위한 관련 조직의 신설, 또 LG의 개방형 AI 생태계 육성, 이거는 내년에 2019년도에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꼭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LG전자 로봇 자율주행용에 AI 집중 투자하고 있다라는 내용 꼭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4번째네요. SK텔레콤. 지난주에 SK텔레콤 기사는 그 SK 브로드밴드를 활용해서 한국판 넷플릭스로 만든다라고 했던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5G로 스마트 공장 시대에 이끈다는 거네요. 카트형 로봇, AI 머신 비전 등 중소기업용 올인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하나의 또 시장이 되겠죠. 삼성전자, MS 등 19개사가 연합해서 5G 스마트 공장 통합 규격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안산시 단원구 스마트 제주혁신센터에서 열린 건데요. SK텔레콤 5GX 스마트 팩토리를 방문한 관계자들이 AR, 스마트 글라스, 5G 스마트 유연 생산 설비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 내용만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네요. 여기에서 기존 컨베이어 벨트의 차이가 있다면 이곳을 지나는 부품 위로 플래시가 탕탕 터지면서 고속 촬영이 이루어진대요. 부품이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는 짧은 시간 동안 AI가 사진을 딱 판독해서 이것이 불량인지 정상인지를 파악해서 로봇은 불량품은 오른쪽, 정상 제품은 왼쪽으로 로봇이 분류를 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게 스마트 팩토리라고 볼 수 있죠. 자, 1200만 화소 카메라로 사진을 24장 찍어서 클라우드로 보내면 AI가 이걸 순식간에 판독을 합니다. 기존에 사람이 부품 1000개를 모두 검사했다면 이제는 AI가 불량으로 분류한 일부분만 따로 보면 되니까 편하다는 거죠. 즉 AI가 일단 걸러주고 거기에 대해서만 파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G로 스마트 공장 시대에 이끈다는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네요. 트렌드입니다. 주차장 유통 물류의 거점이 되다. 이제 조금 파악이 되시죠, 여러분들. 유통 플랫폼입니다. 유통 플랫폼은 지금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나중엔 어떤 모습이 될지 몰라요. 자, 주차장 유통 물류의 거점이 되다. GS 리테일이 유통 플랫폼을 강한다. 아까 GS 칼텍스였는데 GS 리테일이 또 유통 플랫폼을 강한다네요. GS 파크 24 지분 50% 인수해서 카쉐어링 등 공유 경제 확산시킨다. 무인 편의점 택배 시스템과 주차장 결합해 시너지 낼 듯. 자, GS 리테일이 주차장을 기반으로 한 유통과 배송 거점 확대를 추진한다. 자, GS 리테일의 주요 사업 볼게요. 생각해보세요. 플랫폼이에요. 편의점 GS25 전국에 1만 3천 개 정도 있어요. 슈퍼마켓이 전국 GS 슈퍼에 전국 306개가 깔려 있습니다. H&B 스토어 랄라블라도 전국에 178개 깔려 있죠. 밀키트 심플리 쿡이라고 해서 제주도 제외 택배 가능하죠. 온라인몰, GS 프레시, 종합물류, 주차장 운영 등 GS 리테일이 갖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바탕으로 유통과 배송 거점 확대를 추진한다는 거죠. 이 내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GS 리테일은 GS 슈퍼는 물론 편의점, 그 다음에 랄라블라 등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프레시와 심플리쿡 등을 통해 온라인 배송 사업도 확장하고 있다. 어떻게? 고객 접점을 확대해서 옴니채널이 뭐예요? 온 오프라인 매장을 결합해서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죠. 즉 온라인이 됐건 오프라인이 됐건 언제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 당연히 온라인 플랫폼도 있어야 되겠고 오프라인 플랫폼도 있어야 되겠죠. 그걸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더했다는 것이죠. 왜? 주차장은 주거지 기반과 연접하고 배송 물류가 정주하기에도 좋은 여건이어서 활용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요것까지만 볼게요. 다른 유통업체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율자동차, 전기차, 공유차 등 운송기기 변화에 맞물려서 모빌리티 존을 적극 수용한다. 이마트도 역시 딜카, 소카 협업해 차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거점을 64개점, 내년에는 총 100개점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편의점 업체 세븐일레븐도 국내 최초로 자판기형 편의점을 도입하고 주유소, 병설, 편의점 모델을 적극적으로 공략 중이다 등 유통과 물류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 리테일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15개의 기사를 좀 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제가 다음 주에는 미국으로 좀 출장을 갑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정도 미국으로 출장을 가서 아마 여러분들을 뵙는 시점이 1월 초가 될 것 같아요.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1월 초에 이제 각 기업들의 신년사가 담긴 다양한 기사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까지 함께 합쳐서 여러분들 1월 달 초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몸 관리, 건강 관리 정말 잘 하시고요. 건강한 모습 1월 달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